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우리 부부 사이에 폭풍이 몰아닥친 건 남편의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입니다. 사고로 죽은 그 친구는 남편의 고등학교 때 친구이고 죽은 친구의 아내 역시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입니다. 셋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남편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보다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네 사람은 자주 함께 만나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친구의 아내, 지연 언니와 저도 자연스레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얘기가 잘 통했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기 힘들 때도 남편보다는 지연 언니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다 보니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우리들의 좋은 관계는 남편의 친구, 즉 지연 언니의 남편이 죽고 난 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새벽 4시경 남편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전화는 지연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연 언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지연 언니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연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준이 아빠가 죽었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죽었대.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지연 언니의 얘기를 듣고 남편도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 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날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두부 손상이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넋이 나간 듯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떠난 후 남편과 지연 언니뿐 아니라 저 역시 한동안 우울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지연 언니와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건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군요. 남편은 장례식부터 모든 뒤처리까지 가족처럼 챙겨주었고 저도 평소보다 더 지연 언니에게 신경 썼습니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의 죽음이 우리 부부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좀 과하다 싶게 지연 언니를 챙겼고 지연 언니 역시 예전보다 제 남편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주 사소한 문제도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상의했습니다. 지연 언니에게도 친정 식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러는지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지 모를 찝찝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럴 수 있다. 원래 친구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연락은 자꾸만 더 잦아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지연 언니가 무슨 부탁을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자기 일처럼 알아보고 해결해 주었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대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지연 언니 남편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소외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 자신이 참 못나 보이더군요. 지연 언니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것 하나도 이해 못해주는 애가 옹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도저히 일찍 갈 상황이 안 되어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에 최대한 일찍 들어가라고 했죠. 가서 죽이라도 좀 끓여서 먹이라고 얘기해 놓았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시가 다 됐을 때쯤 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울면서 연락이 왔고 아빠는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이는 배를 움켜잡고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로 119에 연락해서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급성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링거 맞고 약 처방받아 집에 오니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더군요. 도대체 뭐하고 있기에 애가 아프다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되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연 언니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봤고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도대체 여태껏 뭐 하고 있었냐고, 설마 지금까지 지연 언니랑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그런 거 아니고 회사 부장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회사 부장님하고 술 마셨다고, 도저히 빠져나올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데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크게 싸웠죠. 저는 왜 똑바로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똑바로 얘기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전화기 한번 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보여주겠다며 끝까지 전화기를 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말이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 지연이 챙기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연 언니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싫다고 하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친구니까 소중한 건 당연하다며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자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던 끝에 지연 언니를 찾아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고 언니 힘든 건 알겠지만 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싸우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니까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연 언니는 미안하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그런 줄 몰랐어.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할 정도면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하고 연락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할게. 정말 미안하다. 지연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 저는
당연히 지연 언니 말을 믿었고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연 언니를 만나고 온 뒤부터 남편의 전화기는 예전 같지 않게 조용했고 더 이상 지연 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 부부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두 사람 사이가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일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면 두 사람은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집 밖으로만 나가면 두 사람은 제가 없는 곳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분명히 남편 차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남편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어디 잠깐 들렀다 오나 보다 생각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보니 남편은 아직 회사라고 곧 감사가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 저녁 먼저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불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보니 분명히 있어야 할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집에까지 왔다가 다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 언니와 남편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쁜 예감은 늘 틀린 법이 없죠.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남편의 구글 클라우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 언니와 남편이 그동안 어떤 시간을 함께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동안 두 사람이 저를 기만한 사실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지연 언니 남편이 죽고 난 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저 혼자 시댁에 간 날에도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날에도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고 있거나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다녔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연 언니를 만나 내 남편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속삭임이 있었을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지연 언니의 죽은 남편의 친구이고 저와도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낸 사이였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만하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동안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우울함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약 처방이나 받아볼까 하고 병원에 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남아서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지연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 망신을 주고 당장 이혼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건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일 뿐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날 떠난 남편도 나에게 돌아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원망하고 있으면 점점 제 자신만 갉아먹을 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질 것 같아 운동을 시작했고 피부 관리, 몸매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의 삶에 완전히 신경 끄고 저는 제 삶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희들의 바람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싶더군요. 저 역시 남편과 연애할 때 우리도 여느 연인들 못지않게 설렜고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설렘은 덤덤함으로, 늘 보고 싶은 간절했던 마음은 지긋지긋함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그런 감정이 부부지간에만 있지는 않겠죠. 그 둘도 얼마나 오래 갈까. 남의 사람이라서 더 설레고 짜릿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곧 실증나겠지.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볼 것도 없더군요. 저 몰래 만날 때는 잘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니 실컷 만나라 고삐를 놓아주니 그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변했나 봅니다. 남편이 그새 회사에 있는 다른 여자와 썸을 타면서 그 여자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니는 걸 지연 언니가 저보다 먼저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카톡이 와서 자기는 더 이상 내 남편하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며 말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지연 언니가 더 안달이 나서 남편과 새로 연락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한테서 멀어지자 지연 언니는 눈이 뒤집혀서 남편에게 더 집착하고 남편 뒤를 캐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지연 언니를 보고 남편은 치를 떨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들을 막 쏟아부은 모양이었습니다. 남의 남편한테 집착하는 지연 언니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한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남편도 평생 고쳐 쓰지 못할 구제불능인 인간인 거죠. 저는 남편한테 정남이 떨어진 지는 오래, 챙길 것 챙기고 이혼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찾고 있는데 정작 남편을 놓지 못하는 건 지연 언니였습니다. 제 남편과 새로 만나는 그 여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그 여자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니 만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이혼할 충분한 준비를 끝내고 이혼과 함께 배우자 외도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전혀 늦지 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며 제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만나면서 부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개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중요한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어서 연락하고 만나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은 날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도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만난 그 사람하고 저는 서로 적당히 선을 지키며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좋은 친구로 이야기 상대로 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서로의 인연이 허락한다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때는 삶이 너무 지옥 같고 비참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날려버리고 앞으로는 내 앞날, 내 행복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